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대한여한의사회 학습 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대한여한의사회에 융합인재상을 수상하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김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한방위장소아내과 하나연입니다. 또 본인 소개 좀 길게 해주시죠. 저는 신경정신과 질환 환자를 치료하면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울증, ADHD, PTSD 그리고 치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경정신과 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고 임상연구, 실험연구, 체계적 무덤고찰 그리고 질적 연구와 같이 여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방위장소아내과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비위라고 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과인데요. 비위는 소화관 그리고 췌장의 기능을 포함을 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섭취, 소화, 흡수, 배설하는 우리 몸의 영양대사를 주관하는 중요한 장부입니다. 제가 속한 위장소아내과는 한방내과 중에서도 구강, 그리고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이르는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 진료과이고 저 역시 그 과에서 임상, 교육, 그리고 연구를 담당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한여한의사회 융합인재상은 옛날에 미래인재상으로 불렸던 같은 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한의계를 이끌어갈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한의사를 발굴 그리고 포상해서 한의계를 빛낼 인재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상입니다. 두 분께서는 그럼 이제 한의계를 이끌어갈 젊은 한의사로 발굴되신 건데 수상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대한여한의사에서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 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인터뷰어이신 이승민 원장님께서는 미래 수상자이셨는데요. 이 외에도 워낙 유명하고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역대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올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했던 차에 너무 좋은 결과가 있어서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꾸준히 연구를 해온 것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과 진료 과장님과 의국원들을 대신해서 상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로 저는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 개발 과정의 실무자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또 다빈도 위장관 질환에 대한 한약 제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시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학제적인 진료와 그리고 연구 협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여한의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부끄럽지만 기쁜 마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대한여한의사회 융합인재상은 단순히 임상진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적들을 살펴보고 이제 수상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이 젊은 한의사 두 분께서는 임상진료뿐만 아니라 연구까지도 많이 하신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또 연구를 했던 것 중에서 혹시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좀 몇 개 공유해 주시죠.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마음이 가는 연구는 리포칼린2라고 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우울증과 알츠하이머 병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를 했던 연구이기도 하고 경희대학교 임상한의학과 졸업생 중 최초로 의학계열 최우수 학위 논문상을 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줬던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역학적으로만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던 두 질환인 우울증과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한의학적 이론에 착안해서 향후 미치는 영향과 그 악화 요인을 동물 실험을 통해 규명한 연구였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사에서 안 그래도 의학학 계열 논문을 통틀어서 그 최우수 학위상을 이제 한의계 논문이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교수님 논문이었군요.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 한의학 이론에 착안해서 우울증과 알츠하이머병의 연관성을 규명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흥미로워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의학에서는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 해서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감기가 흐르지 못하고 울체되어 나타나는 감기울결증입니다. 현대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인데요. 이 병이 오래되어서 몸이 상하게 되면 간신음어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치매의 기본적인 병리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한의학이 아니더라도 쉽게 생각하기에 우울증이 치매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역학 연구에서만 밝혀지고 기존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착안하게 되어서 진행하게 된 연구입니다. 연구를 기획할 당시에는 리포칼린2라고 하는 물질은 신장의 염증 물질로만 알려져 있었고 혈관성 치매나 노인성 우울증의 지표 물질로 쓰일 수 있다는 논문이 막 나오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동물 모델에 우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조작을 해서 타우와 같이 치매 관련 독성 물질이 증가하고 신경 영양인자가 감소하는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트로사이트에서 분비된 리포칼린2를 비롯한 염증 물질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한의학에서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다 보니 어떤 특정 병증이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많은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리포칼린2가 우울, 치매, 통증과 같은 뇌신경 질환뿐만 아니라 뼈, 신장, 그리고 당뇨 같은 내분비 질환을 서로 매개하는 인자로 언급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 논문을 이후로 4개 연구재단 과제를 수주하여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제 한현 교수님도 연구 업적이 꽤 많으실 텐데 좀 몇 개만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참여했던 여러 연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 개발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평소 관심이 높은 질환이었던 과민대장 증후군과 그리고 위 식도 역류병에 대한 한약 제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시험을 수행했던 연구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 개발에 실무자로 참여하신 거죠? 네, 제가 실무자로 참여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진단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각 전문 학회들이 모여서 질환별로 지침서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소화기내과 분야에 있어서 또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실무자로 참여했던 기능성 소화불량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중시했던 점은 한국의 한의 의료기관에 종사한 한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을 해서 의사와 환자 간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상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의 임상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그 결과를 실제로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와 개원의 패널을 포함한 여러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한의학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우선시해서 환자의 개별 특성과 또 치료 기간, 협진 치료 여부를 포함한 임상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임상 진료 지침의 활용을 통해서 관련 질환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또 국가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약 제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그리고 200례 이상 사용이 되어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통해서도 시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한의 치료 선택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그리고 보장성 강화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결국에는 연구를 하는 것도 임상 현장에서 저희가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환자분들께 최적의 치료를 해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실제 한방병원에서 임상도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임상 환자분들을 보실 때 이 연구를 근거로 해서 어떤 치료들을 하실 수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러면 한현 교수님부터 먼저 답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소화기계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의로서 다양한 질환의 환자분들 보시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능성 소화불량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이제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또 삶의 질도 크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증상이 심해지거나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죽을 것 같은 공포감 내지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 듯한 심한 우울감 또 큰 상실감을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치료해드리는 입장에서도 많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했던 연구 중에서 이런 질환에 내소화중탕이나 소유산과 같은 처방을 하는 것을 기존에 했던 연구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소화중탕이라는 처방을 썼을 때 어쨌든 연구도 잘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어떤 추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항상 근거가 있다라는 그 논문들을 보면 가끔 동물 실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내소화중탕과 관련된 이 연구는 임상 연구였나요? 네, 실제로 116명의 많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었고요. 저희가 내소화중탕을 4주간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분들께 투여를 했을 때 플라시보라고 하는 가짜 약과 비교를 해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분들이 뇌소화종탕을 복용을 하셨을 때 소화불량 관련 증상과 그 삶의 질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잦은 식체라고 하는 소화불량 증상이 발생하는 성인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뇌소화종탕 복용을 처방을 할 수 있고, 이 내용이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환자분들 중에는 우울감, 뭐 큰 상실감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랬는데 그런 분들께도 같은 약을 드리는 거예요? 소유선이라는 처방은 기능성 소화불량의 환자분들의 소화불량, 삶의 질과 같은 증상을 개선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정서적인 자극에 의해서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처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소화종탕과 마찬가지로 소화불량증에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약 모두 가짜약이나 위장운동 촉진제와 같은 다른 약물과 비교를 했을 때 보고된 이상 반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상 연구가 좀 계속 진행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김윤아 교수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병원에서 신경계 질환과 정신과 질환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아청소년 환자를 맡아서 진료하고 있는데요. 요즘 10대나 20대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5, 6년 전보다 환자분들께서 내 병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병원에 스스로 와주신다는 점에서는 안심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게 돌아가고 각박해지다 보니 각자의 특성대로, 각자의 속도로 자라지 못하고 지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질환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우울증이 있는데요. 이 우울증과 관련해서 환자분들께 근거 기반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임상연구와 동물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고유의 고려 인삼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진시노사이드 RF 성분이 우울증 동물 모델에 미친 영향을 본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삼의 유효 성분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인삼의 전 임상 연구에 대해 최초로 메타 분석을 진행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연구 모두 결과적으로 임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외에도 ADHD 환자분들도 꽤 오시는데요. 올해 7월에 ADHD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의 연구 책임자를 맡게 되어서 또 한의진료가 ADHD 환자분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그럼 지금 임상진료, 그리고 이제 연구, 그리고 강의까지 하시고 지금 엄청 바쁘실 텐데 보니까 특허까지 두 분 다 가고 계시더라고요. 특허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자랑해 주시죠. 저는 스트레스 질환과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해 효과가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 국내 특허와 미국 특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침을 이용한 의료기기 특허도 있는데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서 ICT 기술을 이용해 한의치료가 발전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과민대장증후군의 진단 또는 예측용 바이오마커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군과 과민대장증후군 환자군에서 획득한 혈액으로부터 엑소좀을 추출하였고 두 군 간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50종의 마이크로 RNA를 선별을 하였고 이를 진단 또는 예측용 바이오마커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확인되는 특정 질환이 없는 과민대장증후군의 경우 이를 활용한 최소한의 비침습적 진단법이 개발된다면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자 검사 피로도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두 분 다 아주 넘사벽이세요. 그럼 앞으로 향후 목표 그리고 환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의 향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약물 그리고 신의료 기술과 같은 도구를 통해서 외연을 넓혀서 한의사의 무기를 늘리고 또 환자분들에게도 더 좋은 진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했던 연구는 기존에 있던 기술의 효과를 규명하다 보니 의료 현장의 모습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제 연구 결과 실제 진료실에도 쓰일 수가 있게 되어서 환자나 한의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특히 환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짜 정보, 과장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여러 공개 매체에 나와 있는 영상이나 내용들은 전문가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치료는 전문의가 이끄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흥미롭고 자극적인 단편적인 내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나 불편하고 아픈 증상이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의원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주신 저희 한하은 교수님 그리고 김연아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여한의사회 활동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